그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제 미국 그 인프레 감축법 관문을 통과하려고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그 중국 배제 그 시스템이 조금 좀 구멍이 생기는 것 같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랑 같이 가는 그런 전략을. 그 블룸버그가 저는 걸 보니까 지난 4개월 동안에 중국 관련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들하고 그 한국 내에 5개 배터리 공장 신설에 5조 한 1,000억 원 정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배터리 리서치사 관계자 얘기는요. 미국이 저렇게 뭐 계속 배제를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협력을 만약에 막으면은 미국이 전기차를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도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관측도 하는데 글쎄요. 블룸버그 보도가 지금 백악관의 보고가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국제뉴스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모셔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블룸버그가 어제 쭉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제 미국 그 인프레 감축법에 이제 이걸 관문을 통과하려고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그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그 이런 그 중국 배제 그 시스템이 조금 좀 구멍이 생기는 것 같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랑 같이 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하고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네. 그 블룸버그가 저는 걸 보니까 지난 4개월 동안에 중국 관련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들하고 그 한국 내에 5개 배터리 공장 신설에 5조 한 1,000억 원 정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가 그랬다 하면서 최소 지자체 한 곳이 그 관련 프로젝트를 지금 중국 쪽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합작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고 미국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IRA에 따른 세제 감축을 받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가 정리한 걸 보니까요. 네. 중국 그 닝보 롬베이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한국의 공장 그 설립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한 해에 그 배터리용 3원계 전구체 한 8만 톤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IRA 법상 핵심 광물 그 이런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 시장 수출할 때도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SK하고 뭐 LG도 중국 저장 화유 코발트하고 합작 투자에 합의한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전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이 아직은 초기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IRA 세부 사항이 아직 그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계약 조건을 확정할 거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네.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지난 6월이죠. 글로벌 전구체 그 선두 기업이 중국 중웨이인데 거기하고 니켈 재련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걸로 발표가 됐다고 포스코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어떻게든지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틈새가 생긴다는 게 블룸버그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미국 정부에 지금 일부 중국 부품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로비를 중이라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중 기업이 제2에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데 대한 그 기대도 있는 반면에 걱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KB증권 애널리스트 얘기는 미국이 이거 봐 틈이 있네 해가지고 그런 그 틈을 메우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LG가 지난 4월에 화유 코발트 합작법인 지분, 그러니까 중국 쪽 그 지분을 자기들이 유사시에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배터리 리서치사 관계자 얘기는요. 미국이 저렇게 뭐 계속 배제를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협력을 만약에 막으면은 미국이 전기차를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도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관측도 하는데 글쎄요. 블룸버그 보도가 지금 백악관의
보고가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미국 쪽이 이런 걸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글쎄요, 모르지는 이런 않겠죠. 네. 네. 이런 빈틈을 이제야 보고 뭐 조치를 취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미국에서 들고. 이제 IRA 법 제정하고 네. 나서 백악관 미국 재무부가 너무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든다고 불만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회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엄포를 놓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선 이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어떻게 뭐 이용을 당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블룸버그가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크 모비우스 캐피탈 회장이 한국과 대만, 인도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네, 최근에 인터뷰한 거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는데요. 네. 한국, 대만, 인도 쪽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흥국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비우스 캐피탈 운영하죠. 그 모든 운영 자산을 미국 바깥에 투자했다. 네. 그리고 특히 한국, 대만, 인도에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이 매우 인상적이다 하면서 그 투자한 회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름 펴는 기계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주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인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애플도 중국 공장 일부를 인도로 옮기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인도가 앞으로 중국을 대신하는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될 수 있다는 점 상기시켰고요. 또 아시다시피 인도가 지금 14억 인구 대국인데 지금 GDP 같은 경우도 매년 7% 가량이니까 지금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모비우스는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거대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포함한 많은 외국 투자라든가 외국 기업들의 큰 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중국이 자금 통제하는 바람에 앞서서 상하이 HSBC 은행에 있던 자금을 찾지 못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일단 한국, 대만, 인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듭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체 시장을 찾아서 다각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을 자기는 이제 픽업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 풀을 거기 근거해서 투자할 기업을 찾는다고 그렇게 자기 기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양안 갈등에 대한 그런 투자자 우려가 많다는 점 이제 지적을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양안 갈등이 더 격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중국 경제 자체도 미국 시장에 현실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일단 주름 펴는 업체가 어딘지 글쎄요, 궁금하네요. 주름이 무슨 주름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주름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더 사람이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전략일까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사우디가 광물 전쟁에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디가 뭔가 이 광물 전쟁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우디가 이제 그동안에 외교적으로 뭔가 좀 자기들 입지도 올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는 조금씩 실리를 더 이렇게 취하는 모습인데요. 블룸버그 보도인데 중국 광물 굴기에 대해서 지금 서방 견제가 네. 굉장히 세죠. 그 틈을 사우디가 파고 들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오일머니 바탕으로 했어요. 최근에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 지분 10%를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이미 브라질 국영 광산기업이 합작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발레 그러니까 비금속 부문 수익을 이제 나눠 갖는다는 그런 목표라고 합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거 말고도 캐나다 광산기업 베릭 골드 여기는 굉장히 아주 굴지의 기업이죠. 거기하고 같이 파키스탄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 지분 매입도 지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유럽이 이 광물에 엄청나게 지금 공을 들이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까지. 지금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글로벌 핵심 광물 업계도 네. 그동안에 이제 중국하고 많이 해왔는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본격적으로 견제하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사우디가 딱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빈자리, 중국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구리 광산 개발업자 얘기가 앞으로는 중동이 글로벌 광산 업계의 큰 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확실히 사우디가 뭘 한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이게 경계감이랄까, 좀 위협감이랄까 드는 게 돈이 많기 때문에 오일머니가 일단 많기 때문에 돈이 그런 많고 건가요? 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런 그 좀 뭔가 좀 자기들의 그 이런 모습 같은 걸 좀 감추고 있었던 건지. 일단 자우전 블룸버그 보도는요. 네. 글로벌 광산업계도 지금 무슬림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타이밍에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게 뒷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캐나다 그 아까 말씀드린 베리골드가 그 거래가 성사되면은 베리골드 같은 경우는 자금 부담도 덜 수 있고 네. 또 사우디가 파키스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월가 쪽에서는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처럼 그동안 이제 사우디도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떤 무슨 뭐 어떤 그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지금 월가의 그 투자자들이 어떤 그 정통적인 방법으로 사우디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돈 탁 뿌리고 치고 들어가고 하고 중국의 그런 노하우를 사우디도 좀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이제 월가 쪽에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사우디 얘기 하나 더 해보면 사우디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뭔가 외교전이 좀 격화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지금 얘기네요. 네. 뉴욕타임스가 이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든지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때 에이브럼 협정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이란하고 중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더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좀 발을 뺐지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우디가 자꾸 이제 뜨니까 이스라엘을 거기다 좀 묶어서 좀 붙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 인사들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네.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에 중국이 중재해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외교 관계 정상화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동 외교 판도에 다시 개입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에 사우디 제다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 만났고요. 네. 지난 5월에 갔으니까 3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또 간 겁니다. 사우디가 그래서 반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백악관 보도자료를 보니까 설리반이 이번에 가서 그 사우디 미국 양자 현안하고 함께 요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더 평화적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중동에 대한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는 구상을 포함해 세계와 연결된 지역 이슈를 논의했다 했는데 어떤 진전이 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측은 이번에 갔는데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돌파구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뭐 시원한 돌파구는 없었지만 이런 계속해서 접촉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것 바이든 같아요. 행정부가 뭐 사우디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어떻게든지 좀 다시 좀 해보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지 지금 뉴욕타임스는 그 설리반 다녀오고 나서도 그 사우디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자들도 뭐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제 낙관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배경은 이란하고 사우디 대리전 양상이죠. 지금 예멘전. 네, 네. 그걸 종식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중동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가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 통해서 러시아하고 계속 유가정책, 석유정책 공조하니까 이제 그게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또 중국하고도 좀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것도 견제하려는 이제 세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백악관 바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내년 그렇죠.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사우디의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좀 사우디가 워낙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보다 워낙 요구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사우디가 우리도 좀 이스라엘한테 미국이
아주 그 높은 수준의 나토 수준 이상의 그 안보 보장을 하고 안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사우디가 민간 핵 프로그램 허용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달라는 건데 이게 이란도 가만 안 있고 또 이란 핵 문제도 지금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우디한테 민간 부분이라도 핵 허용을 하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가만히 안 있죠. 이스라엘 특히 또 강경 그 우파 연정이 팔레스타인 요즘에 계속 티격태격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미국이 좀 이제 두 개의 국가를 미국은 추진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강경 우파 연정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이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자기네 나라가 이제 국가 간의 외교상 조금 위상이 올라가고 그럼요. 인기가 우리 많아진다는 느끼면 요구가 좀 지금 늘 것 뭐 같아요. 사우디가 옛날의 사우디가 아니죠. 그렇죠. 그 빈살만 왕세자도 지금 뭐 바이든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 뭐 그 만나는 모습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느껴집니다. 화면에서 잠깐 봐도.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중국이 연일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회복 이 대책을 내놨습니까? 지난달 중순이었죠. 네. 그때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여기가 이제 그 이제 거시정책 주도하는데 11개 각 지방 정부들이 뭐 소비 가구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걸 좀 이제 촉진시키라고 해서 이제 그런 11개 조항 시책을 내놨거든요. 이제 소비 진작책. 근데 뭐 그때 월가에서도 뭐 저거 가지고 되겠어? 뭐 그냥 이제 신용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야말로 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 더 노골적인 대책인데요. 직장인 대상으로 유급 휴가 전면 시행, 탄력근무제 장려,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이런 거를 내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 진정에 지금 고민을 하는데 중국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디플레 징후가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잇따라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그 발개의 부주임이 어제 이제 소비 회복 확대 20개 조치라는 그런 네. 이제 그걸 내놓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지갑 털기가 아니고 소비를 통한 복지 향상이다. 참 중국답지 않은 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없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 출발이라는 거는 이런 소비 촉진을 하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장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라는 큰 그림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지난달 네. 그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내수 부진 네. 타개하라는 해서 이제 계속 정책이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 뭔가 좀 딱 확실한 그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책들이 굉장히 통이 큰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건드리는 느낌이 그렇죠. 네,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예. 조금 그리고 얘기. 지금 뭐 그래 네.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지금 1990년대 네.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그때 시작이 됐고 일본은 지금도 물가 상승률 유지를 위해서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꼭 그런 모습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분석입니다. 네. 그저께 이걸 썼는데 철강, 시멘트, 화학 같은 그런 그 주요 공산품 가격도 지금 뭐 하락세가 여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소비품 뭐 의류, 가전제품에서부터 설탕, 뭐 달걀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지금 소비가 부진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분기 성장률도 지금 시장에서 한 7% 초반 기대했는데 6.3%밖에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저널은 디플레가 예상보다 더 지속되고 그리고 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잡기 네. 위해서 난리인데 좀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다만 있어요. 이제 네. 월가 일부 그 이코노미스트들은요, 그래도 중국이 일본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그 소비 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에 네.
올 연말에는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디플레는 피할 수 있다는 거고요. 노무라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연말기에는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좀 약하지만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지 그 핌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중국 채권 비중을 연초에 비중 축소였는데 이거를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 걸로 블룸버그가 상기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는 그 글로벌 펀드가 중국에서 기록적으로 빠졌는데 지난 5월부터 중국 채권 시장으로 조금씩 복귀하는 추세다. 이게 이제 미국 금리가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인상이 끝났다는 네네. 관측도 많고 중국이 통화 정책이 이게 수요를 촉진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좀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일본처럼 그렇게 와르는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과는 다르다. 네. 라는 분석이 있군요. 다음도 좀 중국 얘기인데 드론에 대한 수출 통제 어떤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중국이 이렇게 네. 뭐 경계를 이렇게 좀 부양하려고 막 그냥 이렇게 뭐 외국 자본들에서 이렇게 막 러브콜을 보내는데도 이런 어떤 내부적인 통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반도체 원료 이제 이달부터 이제 그 갈륨하고 그 게르마늄 네. 수출 통제하기 시작했죠. 오늘부터죠 그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중국이 이제 드론이 이제 또 이제 발전돼 있는데 고성능 드론 일부에 대한 수출 통제도 물론 일시적이지만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오는 9월부터 임시 통제하겠다. 근데 대상이 보니까요. 조종사 가시거리 밖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제 통신거리가 먼 거. 그다음에 최대 항속 시간 30분 이상이고 7km 이상 그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이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서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것 중에서 투척 기능이 있는 거. 그러니까 폭탄 같은 걸 던질 수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는 이제 수출 통제 대상. 그다음에 이제 드론에 실린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기준 이상인 경우도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안보나 이런 쪽을 예. 좀 더 그래서 본 것 이제 같아요. 역시 네. 뭐 이런 그 군사용 이걸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득이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당국 승인을 사전에 받으라는 겁니다. 어기면은 처벌하겠다는 거고요. 네. 또 통제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네. 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중국이 뭐 지금도 뭐 그 종교 통제를 해왔는데 그걸 훨씬 더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미 2025년에 그 종교 활동 장소 관리법이라는 거 이런 게 제정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종교 활동 장소가 어떤 불법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는데 협조하라. 아주 노골적으로요. 그리고 종교 조직 구성원이 해외로부터의 그 지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기부 같은 거 네. 받으면 안 된다는 점도 그러니까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더 통제를 이제 강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지금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보니까 광둥성 광저우시가 원래는 오는 13일에 그 미국 그 지식공유 네트워크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제 이게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이걸 이제 13일에 광저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왜요? 이쪽에서 뭐라고 그 SNS에 띄웠냐면요. 네. 광저우 경찰이 외국 NGO 관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쪽 관계자 얘기가 당국이 외국 영향력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양해하라고 이렇게 자기들한테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당국이 하지 마 이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그거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번 이벤트에서는 뭐 예술 문제, 네.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제 학교 괴롭힘, 학폭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뭐 나노의학 같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냥 하지 마 이겁니다. 지금 블룸버그는 이런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 3기 이후에 특히 외국 NGO 단속이 지금 강화됐다. 그래서 올 들어서도 벌써 외국 출연자가 이게 포함되는 야외 콘서트 같은 게 몇 건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전격 취소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속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떻고 해도 이런 통제 얘기를 들으면 그럼요. 여전히 중국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또 들고요. 마지막 이 뉴스까지 빠르게 갈까요? 영국의 녹색 정책 흔들린다. 어떤 얘기입니까? 원래 영국이 지금 뭐 영국도 2030년까지 뭐 네. 휘발유차 이거 잠깐만요. 그게 네. 30년부터 휘발유차 디젤차는 아예 신차 금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선 이제 아주 청정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조치를 아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순핵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여기 조금 흔들린다는 겁니다. 순핵이 어제 텔레그래프 인터뷰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요. 그 뭐 런던 같은 그 도시 아주 그냥 그 주택 지역에 자동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뭐 찬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는 자동차가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이러고 뭐 운전이 내 자유인데 왜 나라가 뭐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풍선 효과처럼 여기가 주니까 여기가 늘고. 그렇죠.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네. 이제 순핵 총리가 나는 운전자 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토하도록 제고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또 보니까요. 지금 북해 그 가스하고 석유 개발 건이 또 많이 정부에 이렇게 입찰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전임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안 해줬는데 순핵 정부가 해줄게. 이미 몇십 건 승인하고 또 앞으로 한 100건 이상을 또 추가 승인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왜냐하면은 집권 보수당 쪽에서 자동차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운전 같은 거 하니까 이건 뭐 우리 정부가 무슨 사회주의 정부에 하는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친환경 정책 쪽 내선 그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핵은 보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지금 죽을 노릇이라는 겁니다. 친환경 정책 가지고 안 먹히는데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가 반발을 하니까 순핵이 그래도 우리가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건 하겠다. 탄소 붙잡고 뭐 그 신차 2030년에 뭐 규제한 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순핵은 확실히 운전자 편이고 기업 편인 것 같습니다. 역시 선거입니다. 그러게요. 정치인한테 이 공약을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품이 안 팔리니까. 이거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제품이 안 팔리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정치인은 장사꾼은 아니죠. 그렇죠.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